안녕하십니까, 강동원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수익형 호텔 분쟁에 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수익형 호텔 또는 분양형 호텔 관련해서 사건을 많이 처리하다 보니까 질문도 많이 받고 답변도 하고 실제 사건 수행도 하고 있으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이 건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수익형 호텔들이 코로나 때문에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약속했던 수익을 지급하지 못하고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건은 김포 인근에 위치한 마리나베이 서울이라는 수익형 호텔 관련해서 저희 법인에서 상담을 한 사례를 좀 소개시켜 드리고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이 마리나베이 서울의 수익형 호텔인데, 여기에 이제 분양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부가세를 제외하고 8% 수익을 받기로 약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2019년부터 8%를 지급받기로 되었었는데, 아시다시피 2020년 초반부터 코로나가 발생해가지고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운영사 측에서 5%로 조정을 하자, 2020년부터는 5% 수익을 조정하자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수분양자들에게.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52명, 52명은 이 8%를 다 지급하라 라고 해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저희에게 이제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 여러 명이 상담 요청하셨는데, 그분들 중에 일부는 그래 나는 5%로 이제 낮춰받겠다 라고 동의하신 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고 아직 8% 받아야 되는데 왜 안 주지? 소송과정이 좀 그러네 하면서 기다리고 계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호텔을 운영하는 운영사가 최근에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회생 신청을 하면서 포괄적 금지 명령 신청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이 포괄적 금지 명령이 뭐냐면, 어떤 법인이 파산하려고 할 때 이제 회생 절차를 거치잖아요. 회생 절차를 거치면서 파산을 할 수도 있고 회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파산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이제 빚잔치 하는 거죠. 그 법인에 남아있는 자산, 일부라도 남아있는 자산과 빚을 다 처리해가지고 이제 빚잔치하고 줄 거 주고 끝내는 거고, 법인은 없애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포괄적 금지만 한 후에 회생이 된다 그러면은 이 법인을 살려가지고 계속 가면서 그 전에 있던 빚들 같은 경우는 채권자들이 이제 채권자 회생 계획안을 만들면서 보통 못해도 50%, 많으면 7, 80%, 90%까지도 이제 채권을 감면을 해주죠. 그래서 내가 1,000만 원 받을 게 있다고 했을 때 감면안이 85%다 그러면 150만 원밖에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그 전에 법인에 대한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하거나 소송을 하거나 강제 집행해버리면 이게 회생 절차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다 동결 시켜놓는 게 포괄적 금지 명령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금지 명령도 같이 신청을 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회생 절차하기 전에 나중에 파산이 된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포괄적 금지 명령이 받아들여지게 되죠. 그럼 일단 동결된 상태에서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데, 저희 이 마리나베이 서울에 가입한 사람들은 8%도 못 받고 심지어 5%도 제대로 못 받고 있으면서 진행하면서 더군다나 이 회생 절차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못 받은 채권들에 대해서는 다 동결돼 버리고 나중에 회생 계획안이 통과된다고 한다면 상당한 이제 탕감이 돼 버리게 되는 거고, 만약에 파산된다고 하면 거의 못 받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이제 이걸 어떻게 진행해야 되냐라고 보는데, 저희가 수익형 호텔 같은 경우는 최근에 승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형 호텔에서 수익을 제대로 못 받은 사유는 우리가 분양받은 사유와 분양을 받았을 때 수익을 받은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익을 못 받는다 그러면 분양계약 자체를 해지해버리고 분양대금을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고, 이 건 같은 경우도 수익을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약정금, 그러니까 수익금을 제대로 주라 이런 청구가 아니라 아예 분양받은 그 호텔 자체를 계약을 해지해버리고 우리가 등기 넘겨줄 테니까 분양대금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 그 금액 그대로 달라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약정금 청구 소송을 가는 거는 좀 접근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아예 계약을 해지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더군다나 이 건 같은 경우는 법원에 이제 회생 신청을 해서 운영사가 이제 더 이상 돈을 못 주겠다, 소위 말해 이제 시쳇말로 배째라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우리 운영사에게 기대할 건 없는 것 같고, 매도한 매도인, 그러니까 분양을 한 수분양자는 우리 이제 계약자니까요. 수분양을 받은 분양자, 그러니까 그 매도인에게 보통 신탁회사가 되기도 하고 시행사가 되기도 하는데, 그 계약서를 검토를 해가지고 그 매도인에게 이렇게 수익을 제대로 못 받을 걸 분양했다는 거는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하고 분양대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운영사가 회생이 된 거 상관없이 우리 분양대금 받을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요건 관련해가지고 이제 피해자들이 같이 모임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집단 소송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저희 법인은 이쪽에 노하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설명회도 할 수 있으니까 밴드나 카톡 같은 데서 같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대표자 합격을 정하신 다음에 상담만 받아보시고, 요즘 코로나라서 모이질 못하니까 줌 설명회 같은 게 많이 하니까요. 영상 설명회를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